여름에는 제가 겨울에 봄에 영상 찍을 때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동급이다. 너무 더워서 어렵고 너무 추워서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이 딱 이제 그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필드에 한 번씩 나가보면 솔직히 진짜 피딩 타이밍이나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사냥을 이제 깊이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스피닝 피니스 채비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베이트 하나와 스피닝 장비. 그러면 스피닝도 거의 뭐 1인치, 2인치 정도 수준.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아마 알 겁니다. 분명히 움직임은 있는데 반응을 안 해. 내 루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피딩 타이밍이나 조건이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한낮에 보면 무조건 마이크로 쪽이 유리합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오짜들이 요만한 날파리를 잡아먹는다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걔들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앵글러 분들은 여름이라고 뭐 시즌이다 이래갖고 파격적으로 하는 거는 좋아. 근데 한낮에 딱 피딩 타이밍이 끝나고 나서 딱 접근해 보면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낚시할 때는 무조건 마이크로 씁니다. 1인치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쓰는데 마리수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이즈 물문, 우와, 어차 사이즈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마리수는 하여튼 대박입니다. 2시간이나 한 3시간 정도 하면 한 20-30마리는 기본 잡을 수 있습니다. 댐이나 저수지 쪽에 보면 이제 약간 물 온도가 엇박자로 움직이겠지, 그지? 수로 조금 낮다 보니까 한낮이 되면 너무 더워져 버려요. 그러면 얘들이 수초에 꼽힌다고. 수초에 꼽히는데 우리 앵글러 분들은 항상 가운데를 주시하고 던지더라고. 안타까워. 그리고 댐이나 이런 데는 보면 새벽에 일찍 피딩을 끝내고 아예 딥으로 들어가는 또 경우가 많아. 특수하게 세문 유입이 된다고 해도 요만한 애들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큰 놈들은 왜? 너무 물이 맑고 예민하니까 또 한낮에는 딥으로 또 많이 들어간다고. 그쪽 지형에 스트럭처가 너무 잘 돼 있고 이러면 그늘나무 밑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마사토로 돼 있고, 뭐 우리 댐 보면은 흙으로 된 데가 많지, 그지? 그런 데는 웬만하면 딥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장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알지. 문제는 사냥을 안 한다는 거지. 사냥이 끝나고 나는 쉬러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는 거야. 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딥을 공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거의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낚시해봐서 알죠? 낮에 죽기 살기로 장타를 던져서 안 물어. 이제 그러다 보면 해가 질 때가 되고 타이밍이 지났잖아. 그러면 그때가 비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앵글러 분들은 힘 빼고 다 빼고 마지막에 집에 올 때 되면 꼭 한 마리 두 마리도 잡아. 그럼 그게 또 꼽히는 거야. 그냥 지금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열사병도 걸릴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도 그렇고 애기들도 그렇고 웬만하면 한낮에는 피했어요. 피하고 이제 밤에라든지 조금 그거 할 때 그때 이제 낚시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에 그냥 시원할 때 하세요. 하고 그늘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면 그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할쏘기 하고 이리 스피닝 보여드렸잖아. 그는 낚시도 해보고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고기도 다 들어가고 사냥 안 하고 다 쉬고 있는데 사람 혼자서 그 열심히 뭐 한다고 나오나? 안 나옵니다. 낮에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나는 낮에밖에 그렇지. 못한다. 낮에밖에 못하는 사람이 많지. 짬나고. 네. 그렇지. 그러면 어디가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고기 잘 나오는데 백날 얘기해봐야 그 사람 못 잡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부족한 것만큼 테크닉을 빨리 키우세요. 빨리. 올해 내가 높이질을 했어. 내년을 위해서 올해 고기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그만하고 테크닉을 빨리 배우세요. 테크닉이 막 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겨울부터 찍었는데 그 영상을 똑띠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답이 전부 다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때도 풍수지리를 봐야 된다고 했거든. 무슨 낚시하는데 풍수지리를 쳐보고, 안 그래도 그 정신사나본데 일하잖아. 그래 하면 안 돼. 고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 내 입장은 생각하면 안 돼. 지금도 필드에 가보세요. 90% 앵글러가 장타를 던지고 있을 겁니다. 남들이 장타를 고집할 때 나는 발밑을 고집한다. 왜? 고기들 그늘 밑에 있다고 했잖아요. 작은 리그라도 발밑을 공략을 하고, 더워. 그러면
다리 밑에 교각 밑에 이런 데도 가가 쉬면서 옆에 딱 보니까 풀이 하나 있네. 그거 한번 던져 보세요. 풀이 주먹만한 풀이 있어도 던져 보세요.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 그 초보분들이 쓰기 좋은 거 그냥 노싱크 있잖아. 노싱크를 갖고 해야 안에 풀 안에 있는 그 이물질이 루에 잘 안 달라붙거든. 그러니까 싱크를 달게 되면 비중이 너무 높아. 그래서 뭐가 잘 걸려. 내가 그래서 노싱크를 쓰다가 조금 바람이 불고 조금 무게가 주고 싶으면 내입 싱크를 안에 넣어갖고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지. 나는 낚시하기가 불편한데 고기 입장에서 막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올라가는데 우리 앵글러 분들은 고기 입장은 생각 안 해. 내 생각을 해. 왜? 내가 뜰 때 백이 안 나야 되고 장타가 날아가야 되거든. 내가 그래서 그리 쓰지 말라는 기라. 줄을 많이 달고 쓰지 말라는 기라. 지금은 타보트도 되고 중간도 되고 바닥도 되니까 내가 천천히 슬로우로 떨어지고 있는 액션이 줄 때가 더 유리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애들이 탑에 안 뜨잖아, 잘. 안 뜨니까 내가 바닥으로 공략하면 유리해. 그러니까 고기 청을 잘 노려야 되고. 이래 걸어가다가도 더운데 아무 데나 던지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풍수지리 잃는 법을 좀 배우세요. 그럼 수초가 100개가 있어. 그러면 좀 잘 보는 사람은 10개의 고기가 숨어 있는 데를 찾을 거고, 애나 모르는 사람은 100가지를 다 수집해야 될까, 이거. 이 땡볕 때 이게 할 일이냐고. 못해. 그래서 고기가 숨어가지고 사냥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고기가 숨어가지고 쉴 수 있는 조건, 그는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풍수지리를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면 내가 이 루어 액션만 주려고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같으면 낚시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걸 제가 보여주잖아, 그지? 근데 거기는 안 잡히지, 그지? 내가 할 줄은 몰라서 그래. 마음 먹고 내가 모든 채비를 총동원해가 내 아이템을 다 써가지고 잡아내려고 하면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본인이 그 시즌에 추구하는 루어가 있거든. 나는 이제 다른 거는 쓰면 어차피 식상에 재미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은 타버트를 쓰고 싶어. 타버트 위주로 낚시를 하는 거지. 근데 집에 오려고 할 때 뭔가 허전해. 내가 알고 있는 채비, 만만한 채비를 가지고 그런데 공략을 해갖고 한두 마리는 또 잡아야 또 기분이 개운하거든. 그런 낚시를 하시라는 거지. 내년을 위해서 올여름은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제가 저도 지금 영상도 많이 찍는데 웨이커 베이트나 크롤러 베이트 우리 여러 가지 타버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년을 위해서 해보시라는 거지. 내년에 그러면 또 이거 처음 쓴다, 이거. 그럼 올여름에 이미 한번 썼으니까 내년에는 쉬워. 한 50%는 먹고 들어가거든. 항상 좋은 거는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가라.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템 많이 가가고 그 안 쓸 거 내 사지 마라 했지, 그지? 그 100개 사면 뭐하냐고. 아이템 많이 가져가고 캐스팅 다양하게 하고 그게 최고 좋은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풍수지리를 조금 볼 줄 알고. 저는 낚시 경력이 20년 30년 된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워. 와, 20년 30년을 했는데 뭐 저보다 더 많이 한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 쟤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경력이면 1년에 한두 가지씩만 습득을 해도 어마무지하게 아이템이 있을 건데 별 아이템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스타일입니다.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타일에서 그냥 한 가지만 갖고 20년 한 분이 있을 거고, 내 같은 경우는 성격이 내가 들어봐서 그런데 지겨워서 나는 그래 못해. 그러니까 한 서너 마리 잡으면 막 로테이션 하고 싶어. 다른 루어 또 쓰고 싶어. 인간이 새로운 거에 대한 그 호기심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도 뭐 그래서 그런가 이거 잘 잡히는 거는 쓰기가 싫어. 이제 보통 우리 초보 앵글러분은 잘 잡히는데 손이 계속 가잖아. 나중에 후회합니다. 잘 잡힐 때는 연마는 어느 정도 내가 이거는 진짜 솔직히 발로 차도 잡을 수 있을 정도 된다. 과감하게 패스. 내가 잡기 어려운 루어에 빨리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아이템을 널리 가야 돼. 널리 가야 되는데 이 하나 가지고 이때 한 가지 채비를 10년 쓴 분이 있어요. 왔더라고. 내 때문에 10년 동안 쓰던 리그를 과감히 버렸다. 자기도 그걸 무의식 중에 10년을 했는데 내가 이거 많은 짓이지 이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앵글러들이 그렇게 쓰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쓰는 거 보니까 왠지 저기 재미있을 것 같아. 이 사람도 그게 꼽힌 거야. 이제 내가 제대로 안 배우고 어설프게 쓰잖아요. 더 스트레스 받아.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루어의 기본 액션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회사에서 만들 때 그냥 안 만듭니다. 이 제대로 된 메이커들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루어 하나 만드는데. 왜? 자기 메이커에 치명타를 있기 때문에 대충 안 만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고 테스트 해보고 제대로 만들고 테스트 하고 그러면 연마들이 어떤 용도로 쓰라고 딱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앵글러 분들 그걸 꼭 알아야 돼. 기본이 이게 바닥이다. 만약에 이게 바닥이고 요거는 탑이에요. 이 바닥 채비를 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닥을 이렇게 쓰라고 나왔는데 다른 분이 뭐 내 같은 사람이 탑에 써버렸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 거 기본이 회사에서 의도를 모른다는 거에 대해 그게 중요해. 기본 이 회사에서 이거는 바닥 채비로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 쓰고 플러스 알파 내가 중층에도 쓰고 탑에도 쓰고 요리 되면 참 좋아. 이게 추가 아이템이거든. 그리고 타버트도 마찬가지. 분명히 이게 타버트로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바닥으로 쓰고 있었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원래 저거는 타버트가 기본이고 저 사람이 테크닉이 좋아가지고 이 타버트를 바닥까지도 쓰는구나.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플러스 알파잖아, 그지? 그리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루어가 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기본 회사에서 출시할 때 이 루어는 어떤 컨셉입니다 나오면 그걸 꼭 알아보세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웜을 보면 우리나라 앵글러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우리 링거 이런 거 있지. 그 있어. 옛날에 우리 때는 그 포테이토라고 나왔는데 나는 그게 나무에 보면 송충이도 있고 애벌레 같은 거 있지, 그지? 딱 떨어졌을 때 애들이 요라고 떨어지거든. 그러면 우리가 카이젤로 많이 썼다고. 카이젤로 쓰면 요렇게 움직이면서 이쁘게 떨어지는데 대부분 그 채비를 가지고 바닥을 끌더라고. 그 나는 내 초보 때는 저기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는 그 웜이 잘 안 보이더라고. 미국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내가 쓸 때는 가운데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썼어. 기본으로 쓰다가 다른 것도 쓰고 했어. 요즘에는 무조건 그냥 딱 달아가고 바닥에 끌고 다니기대. 이 액션이 없어져 있어. 그 루어도 딱 꼽으면 가운데 꼽으면 떨어질 때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더라고. 컨셉이 사라져버린 거야. 원래 지 컨셉이. 그래 앵글러 분들은 이거 누가 쓰던데 이게 따라 쓰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보편화가 돼버리더라고. 옛날에 그죠? 오래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할 때 쓰는 루어다, 요거는 뭐 할 때 쓰는 하고 자기가 변칙적으로 많이 썼거든. 나도 그리 썼거든. 지금 루어가 보면 왜 웜은 전부 사람들이 이 쪼르는데 일반 찢지고 쪼를 때 이럴 때만 웜을 내가 그랬잖아. 초반에도 내가 소프트 저그베이터 우리 그 써보신 분들이 다 찾아오거든요. 스트레이트 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잘 무는지 몰랐습니다. 왜? 밋밋하잖아. 밋밋하고 보면 누가 봐도 딱 없어 보여. 그냥 스트레이트인데. 내가 그래 스트레이트라서 가장 리액션이 잘 나온다 했잖아요. PD님도 그거 가서 재미 많이 봤죠. 그러니까 알지만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쓰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웜은 무조건 찢진다? 아니 찢지는 웜 따로 있지. 천지로 있는데 웜도 내가 그랬잖아. 이런 거 있네. 봄에 딱 설명했지, 그지? 얘들은 꼬리 파장이 있으니까 크랑크 파장음을 내고 잡는 애들 스위밍도 하고 스트레이트는 저킹도 주고 또 이미테이션 루어라 했잖아, 그지? 웬만하면 그러니까 모든 게 웬만하면 이미테이션인데 그런 웜들은 요런 웜은 떨어질 때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요런 애들은 테일 때문에 이래 움직이면서 떨어지지. 그 액션마다 다 틀려. 그럼 지 컨셉을 웬만하면 찾으시라는 거지. 지 컨셉을 찾고 나서 변칙적으로 추가 옵션을 또 본인이 개발하시라는 거지. 회사에서 딱 만들 때 처음에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여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지 맞죠? 그러니까 그 여름 얘기는 그 여름에 루어들이 그 컨셉에 맞춰갖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앵글러들이 내가 여러 조그마한 웜을 가지고 타버트를 써. 웜은 바닥에 쫄아야 되는데 왜 타버트를 그게 안타까워서 내가 좀 길게 이쪽으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루어는 만약에 금이 이미테이션이다. 그럼 우리의 금이가 떠갖고 막 다니잖아. 그럼 뭐 그렇게 써주면 좋아. 아까 내가 잠자리도 쓰잖아, 그지?
잠자리도 쓰니까 잠자리 매미 이런 거는 또 하면 거기에 맞게끔 쓰면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인자부터는 우리 앵글러 분들은 비메이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메이커들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설명을 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아 내가 또 아이템을 추가로 하면 더 좋겠지 그지 한 가지 갖고 10개 쓰면 얼마나 좋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용도를 딱 아셔야 된다. 오전이 있고 대낮이 있고 오후 피딩이 있고 야간 있잖아요. 순위가 있다면 우리 앵글러분들 새벽에 일 나가고 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볼 때 3시에 일 나야 돼. 새벽 3시에. 내가 옛날에 많이 했거든. 여명이 밝기 전에 이미 가가 있어야 돼. 진짜 피딩 빨리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 가면 아침에 아이고 새벽에 이슬 맞고 가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차라리 밤에 가는 게 더 나아.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제 입장에서 피딩 타이밍을 봤을 때 해 뜨기 전에 1시간 정도 피딩. 해 딱 뜨고 나면 끝. 이제 오후에 산에 해가 딱 걸려갖고 싹 넘어갈 때 이때 피딩 1시간 정도 끝. 그러면 오후에 지금은 한 8시 정도 돼 해가 얼쭉 넘어가더라고 시계 보면. 그리고 피딩이 끝나고 나면 몇 시간 정도 인터벌이 있습니다. 의외로 확 끌었다가 싹 죽어. 잘 안 나와. 밤에는 빨라도 11시에서 12시 정도 그때 가갖고 새벽 1시 2시 정도까지 그래 봐. 그러면 봐. 또 한 3-4시간 정도 터울이 있지. 그럼 한 3-4시 정도에 이제 4시 정도에 피딩이 걸리지. 그러니까 한 3-4시간 정도 터울을 주면서 돌아가면 얼쭉 맞아. 아니, 지금은 전국적으로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지거든. 이제는 7월달이라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아예 밤낚시를 갈 것 같으면 좀 늦게 가야 돼. 그리고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입장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식욕이 떨어질 때입니다. 마이크로 쪽을 많이 써보시고 특히 이제부터는 곤충 루어 저도 액션을 좋은 거 이런 거는 소개를 해드리는데 솔직히 타이밍을 안 맞추면 잡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내년에 대비해서 내가 요 룰을 갖고 훈련하는 것도 좋고 다른 것도 연습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잡고 싶다고 할 때는 웬만하면 사이즈를 줄이시는 게 좋아. 조그마한 사이즈. 이제부터 식욕이 떨어집니다. 사람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낮인데 이제 폭발적으로 내가 한번 잡고 싶을 때 소나기 올 때 지금 물을 한번 봐보세요. 물이 다 썩어가지고 이제 디비지기 시작하거든. 소나기가 딱 오면서 산소 공급량이 월등히 올라가고 이제 위에서 새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이 해보세요. 비가 올 때는 잘 물다가 비 그치면 딱 또 안 물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안전이 요구되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꼭. 폭우 와갖고 막 게름 물 차고 내려오는데 그런 게 또 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저수지에 소르지도 좋고 안전이 확보된 데 근데 가면 그냥 뭐 한 5,000원짜리 비닐로 우비 하나 있고 이래갖고 해보면 여름에 시원하니까 비 올 때가 훨씬 잘 물고 이제부터는 또 그 삼복더위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비 올 때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다. 오름수위.